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프로파일러 수업.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특별 수강생이 나오셨습니다.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메인 보컬 덕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적인 뇌가 아름다운 분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이렇게 방송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범죄 사건이나 프로파일링에 평소 관심이 있으셨나요? 이게 또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 네. 범죄 드라마들이 되게 흥미진진하잖아요. 예. 그래서 관심은 많은데 또 현실 사건에는 또 제가 막 무의미한 추측 같은 걸 했다가 네. 혹시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제 뭐 언급을 하거나 네. 남들에게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조심스럽죠. 네. 아무래도. 네, 오늘 수업은 역시 청취자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시고 댓글로 직접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프로파일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 덕원 씨. 네, 오늘 사건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네.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있습니다. 당시 김씨가 몰던 오픈카는 구분길에서 도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과 돌담, 경운길을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조모 씨는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밖으로 튕겨져 나와 이곳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 전복된 상태더라고요. 도로변에 이렇게 누워진 상태였고 남자는 멀쩡했어요. 유족들은 사고 직전 상황이 녹취된 조 씨의 휴대전화 파일 등을 근거로 김 씨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제주에서 발생한 오픈카 동승자 사망 사건. 저도 보도를 접해서 보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덕원 씨도 이 소식 들으셨죠? 일단 저도 보도를 봤는데 네. 참 그 이상했던 것은 처음에는 사고로 이제 그렇죠. 알려졌죠. 네. 근데 점점 밝혀지는 것들이 이상해서 다들 좀 의구심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본 것 같아요. 네. 특히 지난 일요일에는 제주에서 3차 공판이 열렸는데 네. 유족과 운전자 30대 남성이 고의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사건의 쟁점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하기 전에 일단 사건부터 좀 차분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연인이었던 A씨와 B씨는 300일 기념으로 제주 여행을 왔고 새벽에 오픈카에 함께 탑승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인 남자친구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8% 만취 상태였고요. 이게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있던 연석과 돌담과 경운길을 차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고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연인 B씨가 차량 밖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약 10개월간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요. 결국은 사망하게 됐고 네. 사고 이후 경찰은 음주교통사고로 검찰이 넘겼지만 피해자 유족이 살인 미수를 주장하면서 조사한 끝에 검찰이 남자친구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네. 유족들이 살인 혐의를 주장한 주요 이유는요. 사망한 B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 때문인데요. 파일 내용을 보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남자친구 A씨가 안전벨트를 안 맸네 라고 말하고 B씨가 이라고 대답하자 엑셀 굉음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현재 유족들은 당시 남자친구의 행동에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A씨는 음주 사고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네. 충동의 증거입니다. 충동. 네. 대개의 경우 살인 사건이냐 아니냐는 계획의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죠. 계획이 살인을 하기 위해서 살인 도구를 준비했냐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준비했는가 네. 또는 다른 사람의 목격이 없을 장소나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했는지 계획의 증거들을 주로 찾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한 살인이라기보다는 네. 이 쟁점이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황을 알게 된 이후에 행해진 일들인데 이것이 과연 전혀 의도가 담기지 않은 사고였는지 아니면 고의가 담긴 행동이었는지 이건 충동이
작용했는지 여부거든요. 아, 네. 그 증거를 찾는 것이 관건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내용만 봐서는 그걸 명확히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어려운 사건이죠. 네. 지금 양쪽에서 가장 의견 갈리는 부분이 네. 남자친구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예. 유족은 이게 살해 의도다라고 말한 것 같고 당사자는 안전벨트를 매라는 뜻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이 현재까지 정보랑 상황들을 종합하면 어떻게 보시나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충동의 증거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단순하게 이 말 자체가 살인의 의도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네. 같고요.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아마 질문을 계속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재판에서도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네. 차의 속도가 언제 어떻게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네. 브레이크가 언제 작동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밟지도 않은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구호를 위한 조치라든지 네. 이 모든 부분을 종합을 해서 과연 이 말과 그 전후의 행동 그것이 과연 살인의 의지 고의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7836님은 남자친구가 300일 여행 가자고도 하고 네. 오픈카도 직접 빌렸는데 이게 살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충동치고는 계획범죄 같은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사건이 어쨌든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쟁점은 그 순간적인 행동이 과연 살인 의도를 담고 있느냐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려고 했다면 기소 자체가 달라졌어야 하죠. 계획된 살인 행위로 의유를 했었어야 하고 그 계획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모았었어야 되는 거죠. 현재는 이 사건 자체는 미리 준비된 살인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안전벨트가 매어 있지 않은 네. 것을 확인한 이후에 행해진 행동. 그래서 충동적 살인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네, 전다은님께서는 안전벨트 안 맸네 하고 거기서 응하고 대답했으면 거기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해야지. 그게 정상인 건데 오히려 가속을 하면 그게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네. 하셨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한쪽 측면이고요. 다른 네. 측면은 이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또 이 분석도 엇갈렸다고 하는데 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고의성 여부를 추정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급가속에서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라고 했어요. 이 같은 내용을 보고 판단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내용이 다를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죠.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은 의견이 담기게 되죠. 관점이 담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네. 과연 이것이 고의적인 급가속인지 아니면 당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인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네. 이 재판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재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해석의 차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검찰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둘이 연인 관계였고 남자친구 A 씨가 B 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네. 사고 당일에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서 갑작스럽게 살인을 계획했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네. 프로파일러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이 검찰이 제시한 충동의 증거들이죠. 그 순간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있었던 관계와 에피소드와 네. 또 그 순간의 감정 정서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어떤 평상시와 다른 행동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네. 여기에서 이제 오픈카를 탄 상태에서 동승자인 연인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순간 가속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네. 이것이 이제 검찰이 이야기하는 충동의 증거고 네. 살인의 고의의 입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충분한가의 문제이죠. 재판부가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인가의 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무엇인가 조금 더 그의 충동을 입증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충동적인 폭행, 충동적인 파괴, 충동적인 급가속이나 과속 운전 이런 행동을 한 적들이 있다는 방증이 좀 모아진다면 훨씬 더 입증 효과가 커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오히려 평소에 그렇게 좀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에게 더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면죄부가 아니라 그런 행동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이 순간 그러한 충동적 살인을 할 수 있었던 성격적 증거, 캐릭터 에비던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녹음에 대한 질문도 많으세요. 네. 4992님께서는요.
B양이 그 순간 왜 녹음을 남겼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최태영님께서는 휴대폰에 둘이 대화를 녹음했다는 건 남자의 행동에 이상한 조짐을 느꼈다는 거 아닐까요? 그 녹음의 어떤 의도에 대한 의문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봤을 예. 때는 이게 블랙박스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개인 핸드폰에 녹음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녹음 내용 중에는 이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내용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군요. 오히려 안전벨트를 안 맸네? 라는 대화, 이라는 서로 간에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은 대화만 담겨 있다 보니까 왜 녹음 버튼을 눌렀을까는 상당한 의문으로 남습니다. 과연 그것이 의도적인 네. 녹음일까 아니면 조작 미숙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녹음 기능이 켜진 것인가 네. 이런 의문도 들게 되고요. 이 녹음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네.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서의 어떤 역할은 좀 네. 약하죠. 입증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 이상한 건 분명하죠. 네. 이상한 건 분명하죠. 보통 좀 위협적인 상황일 때 우리가 녹음기를 좀 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사고 이후에 남자친구의 행동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연인이 사고를 당해서 참배를 당했는데도 너무 담담해 보였다고 하고요. 사건 직후에 서울에 올라가서 여자친구 집에서 노트북을 챙겨가고 네. 여자친구 가족 몰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도 하고요.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꼭 살릴 테니 그러기 위해서 사실혼 관계를 증언해달라라는 얘기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이런 행동들도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것이 네. 과연 입증되느냐에까지 네. 합쳐서 충동의 증거로 입증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이제 결정될 겁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정황이죠. 그리고 주장입니다. 유족들이 주장하신 거고요. 그렇죠. 사람이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네. 이런 것을 봤어요. 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벌어졌어요를 자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법정에서 아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448님께서는 살인 충동이 아니고 이게 놀래킬 의도로 한 행동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마도 과실치사의 그 법조가 적용이 될 텐데 본인이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는 한 왜 네. 그러한 극과속 행위를 했는지를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살인의 그 충동적 고의 이 부분에 지금 검찰은 입증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다른 제2, 제3의 의도, 놀래킨다든지 아니면 뭐 분노를 표시한다든지 살인의 의도는 없이 이러한 다른 제2, 제3의 의도까지 나아가려면 사실 입증이 훨씬 더 넓어져야 하고 힘든 네.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건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정말 계획을 했다던가 네. 살인을 혹은 계획은 아니지만 충동적으로 이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던가 예. 아니면 사고했다던가. 그렇죠. 그렇죠. 너무 경우의 수도 많고 네. 복잡한 문제인 그 것 이외의 같습니다. 경우의 수를 더 해버리면 이 네. 사건은 너무 어려워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입증이 곤란해져 버리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A 씨가 당시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사고 당시에 또 술에 취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 전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이 음주 후에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 이 경우는 또 어떻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까요? 음주와 범죄 책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네. 과거에는 그 주치 감경이라는 것이 적용되면서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형을 네. 감경해주는 일이 많아서 많은 이제 비난이 일었고요. 네. 그래서 형법도 개정이 되었고 사법부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주로 네. 인해서 그 기억에 혼란이 일어나고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마시려면 사실은 운전하는데 들어가는 운동 능력, 네. 손해의 작용 여기에도 지장이 초래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건 전혀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죠. 상당히 이 과속하는 행동도 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선택적인 행동 주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0525님께서 혹시
보험 관계는 없는지, 뭐 경제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런 배경이 없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그건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가 차량이 아니고 렌트카이고요. 네. 렌트카와 관련된 보험은 뭐 아마도 책임보험 정도. 거긴 물론 어느 정도 가입을 했는지 어느 네.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도는요. 네. 그것과 별개로 상해보험이라든지 추가적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 보험 수령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가 주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네요. 6315님은 여행 가기 전부터 남자가 오픈카를 빌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그 계획적 살인의 의심을 하는 이런 어떤 정황들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계획적 살인으로 기소를 하고 그 의유를 할 정도가 되느냐, 충분한가라는 겁니다. 오픈카라는 것이 누구나 사실 로망 중에 하나잖아요. 좀 신나고 재밌을 것 같으니까 꼭 그렇죠. 한번 제주도 해보고 한번 싶죠. 가서 300일 기념인데 뭐 그건 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것만 가지고 과연 이것이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 네.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게 좀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군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혹시 뭐 다른 걸 좀 참고하거나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유사한 사건들이 꽤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동남아 출신의 그 만삭의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서 있던 트럭을 이제 충돌해서 결국 그 만삭의 부인이 사망했던, 그리고 부인에게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은 무죄. 아, 그런가요? 네,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이 입증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경우에도 보험이, 생명보험이 무척 많이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네. 거액의 보험금이 그 들어 있었던 사건이라서 네.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했죠. 더 크네요. 지금 더 크죠. 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결국 입증을 못했습니다. 야, 이 정황과 이거 입증은 정말 큰 차이겠군요. 큰 차이가 있죠. 네. 특히 본인이 끝까지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동의 입증이, 증거들이 얼마나 검찰에 의해서 모여지고 제시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증인들,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해서 변호인이 아주 강하게 그 판사의 제지를 받을 정도로 네. 탄핵 질문을 하는, 반대심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심각한 일이군요. 네,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가고요. 지금까지 특별 수강생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